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 볼까요? 밀레터스는 자, 다들 이 소피의 세계 이 책 읽어봤나요? 소피의 세계 철학책인데 여러분 읽기 쉽게 그나마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밀레토스에서 출생한 새 철학자는 만물을 형성하는, 만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단 하나뿐인 원질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한 물질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는 변화의 문제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남부 이탈리아인 엘레아, 이탈리아 엘레아가 있어요. 여기 남부 이탈리아, 이탈리아 레기온 남부 이탈리아 여기 이탈리 여기에 엘레아라는 데 살고 있었던 철학자들이 있어요. 엘레아 학파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 파르메니데스 잘 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늘 존재하던 것이라고 믿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늘 존재하던 것. 세계 만물이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생길 수 없다. 무언가 있어야 또 다른 무언가가 생길 수 있다.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기 변화란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지금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파르메니데스 역시 물론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는 감각을 통해서 여러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각했어요. 느꼈다는 거죠. 지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이성적 설명과 일치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파르메니데스가 오관에 의존해야 될지, 여기 오관이란 말 나오고 여기 이성이란 말 나오는데요. 오관, 우리 감각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각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오관이라고 해요. 감각이 뭐예요?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또 맛을 보는 것,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오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오관, 감각과 너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상황에 따라서 양자택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은 이 파르메니데스는 이성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기 내가 그것을 눈으로 봐야 믿겠어. 정말 세상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런데 파르메니데스는 눈으로 보아서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의 감관은 이성적인 이 생각이 아니라 이 감각,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성적 설명과 부합하지 않은 그릇된 세계상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철학자로서 그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감각적 착각을 밝혀내는 것을 자신의 철학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 감각적 착각, 우리가 보면 믿겠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게 다 제각각이잖아요. 제각각, 보는 것 또는 들은 것, 감각으로 세상을 인식했을 때 다 주관적인 생각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각적 착각 대신에 우리 생각, 이성이 만들어내는 판단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인간 이성에 대한 강한 믿음, 이것을 합리주의라고 합니다. 합리주의, rationalism, nationalism. 합리주의자는 이성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삶의 원천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성이. 이게 뭔 말인가요? 분명히 이 가운데 태국을 아니면 베트남을 가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태국을 갔어도 여기 파일린에서 국경을 넘어서 갔다고 한다면, 또는 여기는 뽀이펫에서 국경을 넘어갔다고 한다면, 거기 아라냐프라떼, 아란을 통해서 또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방콕을 가서 방콕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태국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베트남,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나 호치민을 가봤어요. 거기서 뭐 몇 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베트남 전체를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 느껴본 것, 그러나 그게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음식, 시엠립에서 물론 이제 많은 한국 식당이 있어요. 삼겹살 한번 먹어보고 김치 한번 먹어보고, 한국 음식은 별게 없어 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감각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읽고 듣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성으로 판단한 것만을 진짜라고, 제대로 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지금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합리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살아오면서 아는 것이 있지만, 경험해 본 것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이성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아는 대로 해서 또 아는 대로 되리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계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성, 생각의 길을 내는 것, 그리고 그걸 따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합리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하면서 나온 거예요? 파르메니데스. 최초의 합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있네요. 헤라클레이토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흐른다. 모든 것은 운동 가운데 있으며, 모든 것은 운동 가운데 있고 변하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물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가 들어갔을 때, 우리 시엠립 강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내가 전에 들어갔었던 강과 다른 강이라는 겁니다. 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세계는 지속적인 여러 대립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속적인, 계속되는 여러 대립상. 뭔 말이냐? 우리가 아파보지 않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픈 게 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또 건강한 사람은 아플까봐 건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굶주린 적이 있기 때문에 배부른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부른 사람은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때가 되면 밥을 사 먹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쟁이 없었다면 평화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과 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픈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배고픈 상태를 알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더 나은 직업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도록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도록 전쟁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여기 또 선뿐만 아니라 악도 전체를 이루는 총체성 속에서 필수적인 제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표현 외국인들에게는 어렵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이런 대립상으로서 이 세계에 필요한다.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악을 장려한 건 아니고 악해도 좋다가 아니라 선이 있고 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대립상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없다면 이 세계는 이미 끝난 것과 진배 없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합니다. 신이란 낮과 밤이요 겨울과 여름이며 전쟁과 평화, 배부름과 굶주림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즉 대립상의 전체 총합을 신이라고 본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 제우스, 포세이돈, 이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신은, 또 신적인 것은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은 자연이기도 합니다. 자연, 우기가 되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건기가 되는 이런 자연들, 이것을 신이라고 본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또 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로고스를 썼어요. 이것은 그리스어로 피어사 그릭 이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성, 분별, 판단, 생각을 포함하는 이성을 가리키는 말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조종하는 세계 이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계 이성,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늘 같은 생각을 하거나 똑같은 이성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통하고 모든 사람이 세계 법칙으로 삼을 만한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 이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볼 때는 사람들은 개인 이성, 자기 이성을 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충돌이 있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이성은 어린애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린애 이성, 어린애 장난. 그러나 모든 인간이 따라야 될 또 바른 생각, 또 공통적인 판단이 있는데 그것을 세계 이성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세계에는 서로 대립되는 게 있어요. 대립되는 게 있지만 이 대립을 통해서 전체를 보려고, 또 조화된 세상을 보려고 설명했어요. 여기 헤라클레이토스는 통일과 전체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통일과 전체성. 통일, 하나 되는 것. 부분들이 있는데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 전체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만들어내는 그 밑바닥인 로고스, 신의 존재를 생각했어요. 저는 강의 중간중간 이
이 제 설명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늘 궁금한데 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확인하는 방법이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쓰는 거예요. 꼭 퀴즈가 여러분을 긴장하게 하고 여러분 또 성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만큼 이해했구나 그렇다면 다음에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야지 하는 거니까요. 근데 월요일 시작은 아마 그 전에 여러분이 퀴즈를 보고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기 보세요.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한 가지 점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라는 겁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성을 토대로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고 밝혀주었고요. 반면에 헤라클레이토스는 감각적 인식을 통해 끊임없이 자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어요. 잘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파르메니데스 아무것도 변할 수 없으며 그래서 감각적 인식은 믿을 수 없다. 헤라클레이토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그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또 맛보고 이런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건 믿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옳아요? 나름대로의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것을 이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설명해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한 가지 원질, 한 가지 원소만 존재한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은 잘못이다, 틀렸다. 물이 물고기나 나비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한 물은 영원히 깨끗한 물로 남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 견해는 옳습니다. 아울러 엠페도클레스는 감각이 설명해 주는 바를 믿어야 한다는 헤라이클레스의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보고 있는 대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보고 있는 것이 변하다는 것이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 엠페도클레스 유일한 원질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어요. 물이든 공기이든 간에 오로지 한 원질이 장미덤불이나 나비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연 역시 단 하나의 원소로 유지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는 네 가지 원소 그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뿌리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불, 공기, 물, 흙. 자연의 네 가지 뿌리 흙, 공기, 불, 물. 이게 얼마나 또 어느 정도 혼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꽃이 시들거나 동물이 죽으면 다른 걸로 분해되듯이 흙, 공기, 불, 물 이 혼합 과정을 거치면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동물과 식물이 존재하고 그것이 죽어서 태워지면 또 이 원래 물질로 돌아가고 그래서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순수하게 남는 이 네 가지를 본 거예요. 네 가지. 사물의 뿌리. 그래서 만물이 변한다는 경유와는 맞지 않지만 반면에 또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흙과 공기, 불과 물은 늘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다만 그것이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섞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물이 보여지는 변화는 재혼합. 이 네 가지 뿌리가, 이 네 가지 사물의 뿌리가 다시 혼합되었다가 분리되었다는 것. 여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화가가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빨간색 물감만 가지고 있으면 나무를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검정색 물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물감을 섞어서 컬러를 섞어서 다른 비율로 수백 가지 색재를 띤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처럼 세계는 네 가지 기본 뿌리가 섞여가지고 서로 섞여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부엌에서도 보세요. 부엌에서 밀가루 한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케이크, 빵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밀가루와 달걀, 우유, 설탕이 있어서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엠페도클레스, 흙, 공기, 불, 물, 자연의 뿌리로 생각한 것은, 그러나 앞선 철학자들 여기 보세요. 탈레스는 물이, 아넥스멘데로스는 공기, 이것이 단 한 가지 세계의 또 원질이라고 보았잖아요. 이런 선배 철학자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탕으로 이 엠페도클레스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엠페도클레스는 아마 장작, 나무가 타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 타면서 나무가 분해되고 남는 시커먼 재 타고 어떤 것은 공기로 돌아가고 또 남는 흙이 있고, 그래서 자연의 변화는 이 네 가지 자연의 뿌리가 혼합하고 다시 분리되면서 생각해낸다는 것을 이 엠페도클레스는 발견했고요. 다만 엠페도클레스가 생각해내지 못한, 답을 주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나무 알겠는데 태워져서 그렇게 공기로 가고 또 흙이 되고 이거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네 가지 뿌리가 섞여가지고 어떻게 생명체가 만들어지는지, 생명에는 뭐가 있는지 엠페도클레스가 이렇게 설명하네요. 자연에는 서로 다른 두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과 미움이라고 봤어요. 사랑과 미움이 있어서 사랑은 서로를 결합시키고 또 미움은 분리시키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점은 그가 물질과 힘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물질과 힘을 구분했다. 이거는요, 요즘 과학 분야에서도, 요즘 과학 분야가 따르는 거예요. 어떤 물질과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 에너지, 물질과 물질 사이의 관계, 힘을 구분해냈다는 거. 이걸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 생각해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엠페도클레스는 그 밖에도 우리가 무엇을 감지할 때 무엇이 생겨나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내려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꽃을 볼 수 있는가? 여기
감각의 문제잖아요. 감각의 문제. 내가 본 것, 내가 듣는 것. 그게 어떻게? 그 물체가 거기 있어요. 불이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불을 내가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과정으로 되어지는 건가? 보세요. 엠페도클레스는 우리 눈이 자연의 다른 만물과 마찬가지로 흙과 공기, 물과 불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눈에 흙 성분은 흙으로 된 대상을 포착하고 공기로 된 성분은 공기로 된 것은 물로 된 것, 불로 된 것은 각각 물 성분과 불 성분을 파악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소 가운데 하나라도 눈 속에 들었지 않으면 나는 자연을 볼 수 없다는 설명이에요. 어때요? 이 엠페도클레스의 이런 생각, 현대인 우리들의 이 생각에도 많은 부분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다 맞지는 않지만 3000년 전 옛날 사람이, 고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가? 우리가 놀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특정한 원질, 예를 들면 물이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만물로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만 만족하지 않는 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아낙사고라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어떤 한 물질에서 그것이 변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과 섞여서 또는 분해되어서 만물의 변화를 이룬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낙사고라스는 자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소립자로 되어 있다. 아주 작은 알갱이, 보이지 않는. 지금 물리학에서 말하는 원자, 이 아주 작은 이 소립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사물을 구성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낙사고라스는 이것을 씨, 싹, 종자 또는 맹아라고 불렀어요. 소립자를 사물의 기초가 되는 뜻으로 가장 작은 소립자가 사물의 기초가 되는 씨, 싹이라는 의미에서 종자, 맹아라고 불렀어요. 엠페도클레스가 사랑의 힘이 각 원소를 한 물체로 결합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미움이 이 물체들이 분해하도록 하고 사랑이 모으게 하고 그런 사물의 이 물질과 물질 사이에 작동하는 에너지 관계, 이 아낙사고라스 또한 질서를 세우고 사람, 동물, 꽃, 나무를 창조하는 일종의 힘이 있다고 상상했어요. 이 아낙사고라스 최초의 철학자라는 점에서 흥미롭죠. 소아시아 출신인데 40살에 아테네로 건너가서 아테네에서는 그가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태양이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양은 그때까지 이 많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태양은 제우스라고 생각했어요. 제우스가 이 태양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태양이 신이 아니고 자연의 어떤 것도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자연 현상으로 펠레폰네소스, 그리스 이 땅 그것보다 큰 불덩이라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아낙사고라스는 천문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천체,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도 지구에 있는 물질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느냐면 어느 날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운석을 연구하고 나서 바로 그 같은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고요. 다른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지구의 빛을 되받아서 빛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일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규명해냈지요. 설명해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 그리스, 이 사람들은 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입니다. 잘 보셨나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근데 그들이 우리로 보면 참 단순하다, 원시적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의 단계를 거쳐서 엠페도클레스, 그 다음에 아낙사고라스처럼 지금으로 볼 때 이제야 비로소 온전하다, 제대로 됐다, 물질과 물질 사이의 에너지를 볼 수 있다,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점차 발전해서 또 제대로 된 온전한 생각, 지금으로 볼 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피의 세계 책, 여기는 안 보이네요. 이 책 다시 보여줄게요.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 소피의 세계, 이 꼭 읽으면서 읽고 다음 주말 퀴즈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도 쉬운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시작한 이 차례예요. 목차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보았느냐면은 여기 자연 철학자들까지 보았어요. 오늘 본 부분이 자연 철학자들이에요. 자연은 무엇로 구성되어 있는가? 무엇로 만들어졌는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먼 조상이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찰한 가운데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보를 또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서로 다른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철학자들은 왜 서로 다른 물질을 주장하지? 라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은 여기서부터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판단을 더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구나 라고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철학은 여기 사실 철학에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역사들을, 생각해온 흔적들을 보여주고 여러분도 그처럼 생각해 보라고, 고민해 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데메크리토스까지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델포이의 신탁. 델포이. 이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아테네 높은 산이 있어요. 다 보이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신전 있고 거기 신전에서 신들이 이야기한다고 믿는 게 있어요. 델포이의 예언신은 바로 아폴론입니다. 아폴론 태양의 신. 이 아폴론 신은 갈라진 땅 위에 놓인 의자에 앉은 여사제 피티아의 입을 통해 말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갈라진 땅 틈으로 정신을 마비시키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 연기에 여사제 피티아의 정신이 몽롱해져요. 이렇게 해서 여사제 여자 예언자죠. 피티아가 아폴론 신의 말을 전한다. 델포이는 찾는 사람들은 이 사제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해요. 그러면 여자 제사장은 피티아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저렇게. 인생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인들은 아폴론의 지혜에 의존했어요. 왜냐하면 아폴론 신은 과거와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전쟁이라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가장 큰 개인과 나라의 문제거든요. 많은 정복자들을 전쟁하는 사령관들은 델포의 신탁을 받기 전에는 절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감히 다른 중대한 결단을 내리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폴론 신의 사제들은 제사장이에요. 신전에서 신의 얘기를 대언해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제들은 백성과 국가에 대한 해박한 식견으로 개인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래서 다양한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런 외교관 고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델포이 신전 입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인간은 결코 인간 이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야 될 운명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을 압니까? 아십니까?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 자신의 정해준 운명이 있어요. 그런데 운명을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 운명대로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도 역사도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의 결과도 신들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믿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신이 아니면 어떤 신비한 힘이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신비한 힘이 역사의 사건을 정한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여기 초기 역사가 히스토리안 역사 진행 과정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보세요. 신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신들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보고, 그래서 한 나라가 강하게 되고 또는 한 나라가 쇠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신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계 속에서 자연적인 설명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연적인 설명. 이거 뭐냐면, 한 정치인이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 그 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한 나라가 또 그 전쟁을 건 나라에 또 2차, 3차 전쟁을 벌이게 됐고,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로 자연적인 설명으로 이런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헤로도투스, 그다음에 투키디데스. 또 보세요. 병에 대해서도 그리스인들은 질병 문제는 신의 주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염병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을 어떻게 치료해요? 신을 달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재물을 바치면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생각해 볼 때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고대 그리스에는 얼마나 그런 게 많았겠어요. 여기 인플루엔자라는 말, 별로부터 불길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란 뜻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이 감기를 일으키는,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에이즈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신이 내린 질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건강과 질병에 관한 자연적인 자연적인 설명, 뭐가 잘못돼서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설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포크라테스예요. 의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예요. 이건 신이 놓여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습관 때문에 원인이 있어서, 또 신체 정신적 평형이 깨져서 사람의 건강을 잃게 된 것이다. 건강은 사람 그런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절제와 조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화적인 생각 속에서, 미신적인 생각 속에서 자연적인 이유를 찾아 또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역사가 또는 의사, 이들은 자연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우리가 알고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원리,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 합리주의자들이에요. 합리주의자들. 그래서 생각의 능력을 높이 쳤고요. 그 생각의 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두루 통하게 되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들을 원했어요. 이게 그리스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미신적인 생각, 이 신화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원리. 내가 전염병이 일어난 것은 한 곳에서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는 거죠. 그 과학적인 설명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또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런 게 그리스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가 인류에 기여한 거예요. 인류에게 준 선물이에요. 신화로부터 사람을 모든 사람에게 통할 만한 자연적인 설명과 이유들을 대서 거기에 대비하여 대응하여 또 판단하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게 의학이든 그게 역사든 그게 또 세상에 관한 이야기든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이 우리 인류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남겨준 선물입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 오늘 시간 참 복잡했네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앞으로 이야기할 것들 중에서는 가장 쉬운 거예요. 근대 철학 또 현대 철학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보다는 훨씬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피의 세계라는 이 책, 이 챕터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할 만한 또 묻고 답할 만한 또 보조 자료들을 또 보내볼게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과목이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생각의 길이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고대에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내가 지금 또 세계는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의 지평이 생각의 폭이 또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공부하는 이유거든요. 한국어 여러분 큰 마을밖에 못하다가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면서 영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또 다른 나 아닌 세계 그리고 또 이 캄보디아 아닌 다른 나라들 더 큰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것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 시간을 통해서 숙제 또 퀴즈 준비 그리고 여러분 철학의 원래 의도인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